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도로변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 운영을 요구하는 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사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역시 언제나처럼 우리 수문장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문을 열고 반겨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송정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좌우 수문장님들 모두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곳은 보행자 통로입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서 조금 포근한 날씨입니다. 그래도 해가 안 떠서 그런지 쌀쌀한 느낌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썸네일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MBC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방송을 한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썸네일 사진으로 사용을 한 건데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새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더라 방송 항상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러고서는 편향적인 방송을 하면서 카더라라고만 했어요. 그냥 카더라 하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소설을 써서 방송을 내보내는 이 카더라 방송, 엠빙신, 요즘에는 엠빙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체 종북, 종중, 매국노들의 스피커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두 이 JTBC, MBC 이런 방송들을
정상적인 방송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하겠지만은 주류 국가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 끝은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방송을 하면서 오래전에 지난 사진을 방송으로 내비치고, 그리고 마치 그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 뭐 다른 데서 보셨겠지만은 오늘 미국 워싱턴 DC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대통령 취임식 자체를 실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특파원이라는 사람, 백악관 외곽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는 간단하게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고는 무슨 특파원하고 영상 중계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앵커도 그냥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친절하게 자막으로 워싱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특파원 이름도 왕종명인가요? 대놓고 이렇게 조작 방송을 하고 있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이렇게 조작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겁니다. 요 사진으로만. 지금 미국에서는 엠빙신 방송이 종중 좌파 방송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때문에 아마 이번에 중계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중계 허가는커녕 기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불허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엠빙신 방송으로서는 그래도 대표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간단한 제재만으로도 미국에 입국도 못하고 중계도 못하고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걸어놓고 짜집기 방송을 하고 왜곡된 방송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 민주당이 하는 것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한국의 정치꾼들이고 초대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니까 미국에 입국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패거리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유화적이고 중공의 굴종적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정치꾼들 초대받은 사람들 몇 안 돼요. 그것도 여당에서. 지금 MBC 방송국처럼 저 이재명 패거리들이, 저 반역자 패거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탄핵을 하고 권력을 쥐면은 대한민국은 MBC 방송국 같은 꼬라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의원 내각제가 되건 이재명 패거리가 차지하고 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아니면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과의 외교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외교가 아니라 일방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여러 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미국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철저하고 엄정하게 색출하고 처벌하겠다고. 또 비열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중국 분명하게 꺾어버리고,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는
제재 받을 것이라고 천명했어요. 그리고 인권 유린하고 인권 학살하는 이런 범죄, 또한 미국에 해를 끼치는 불법 체류자 전부 추방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반역 패거리들은 미국이 척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범죄들 모두 다 해당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과 자유로운 외교 못합니다. 여러가지 대북제재, 대중제재, 제재만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역 역시도 수출입 제대로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 무역으로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중국하고 많은 무역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최대 무역 국가가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며 관세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과 올바른 교역 못해요. 우리가 북한에 유화적이고 중공에 굴종적인 대한민국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은 중공과 그리고 중공의 1대1로를 함께하는 불량 국가들과 무역을 해야 돼요. 그것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못하고 숨어서 몰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요, 이제는 미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MBC 방송국만 보고 판단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상실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지금 나는 이 MBC 방송의 그 사진을 보고 소름이 끼칩니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그냥 거부당한 것 뿐인데, 그런데 이 방송국이라는 것이 조작 사진 내보내고
올바른 뉴스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중국에 납작 엎드리고 굴복을 해서 받아야 될 제재, 그것이 눈앞에 그려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아로케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물가 비싸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은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 못하고,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무조건 저 이재명 패거리들, 이 반역 패거리들에게 박수치고 그 반역 패거리들의 앞잡이가 돼서 칼춤을 추고 있는 것들, 자기들의 1년, 2년 후에, 아니 1년, 2년까지도 안 갈 겁니다. 불과 몇 달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떤 꼬라지가 될 거라는 거,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 병신들이에요. 지네들은 뭐 공무원이니까 나라야 망가지건 말건 경제가 무너지건 말건 자기네들은 뭐 월급 받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 세수 안 돌아오고 경제 무너지고 이래 되면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할애비라도 인원수 줄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깎이지 않, 연봉이 깎일 일은 없겠지만은 동결될 거예요, 당분간은. 무엇보다도 물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자기네들이 받는 월급 가지고 지금 북한처럼 쌀 한 포대 사기도 힘들어질지 몰라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미국과 교역을 멈추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꼬라지가 됐습니까? 국민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 찾아 먹고 화장지 한 통 살려면은 현찰을 가방에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화장지 하나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는 더 빨리 닥칩니다.
다른 나라야,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산유국이었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출로 경제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런데 수출을 제대로 못하면은 수출 시장이 좁아지면은 대기업들 다 문 닫아야죠. 실업자들 넘쳐납니다. 물가는 오르지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도대체 저 반역 도당들을 지지하고 추종하고 박수 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질서를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까? 반역을 저질러도 대한민국이 나아질 거라는, 나아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옥으로 들어가자고, 체제를 바꾸자고 지랄들을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반역 패거리들의 앞잡이가 돼서 칼춤을 추고 있는 공무원들,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체제를 바꾸자고 반역자들 패거리들에게, 매국 종중 매국노들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우리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건데? 자기 자식들, 자기 손주들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싶은 건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뛰어난 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예, 강복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평택으로 가시는가요? 네. 저는 연락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 이제 나도 이제 패싱 당하는 것 같아.
예,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체제를 바꾸면은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것들이 대가리가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을 팔아쳐먹고 영혼 팔아쳐먹고 나라 팔아쳐먹고 그 대가가 뭐냐고요? 사회주의 체제가 돼서 그냥 국가에서 주는 집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직장에서 국가에서 주는 밥만 먹고 살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이 반역 패거리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메이저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입국 불허하고 미국에서 중계 거부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짜집기 뉴스나 퍼뜨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나면은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전부 고립될 거고, 마찬가지로 무역 역시도 중국을 비롯해서 이 불량 국가들하고만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무능하고 일하기 싫고 남의 것은 뜯어먹고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요선에 넘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왜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분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방송한 거요. 오늘 아침에 방송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래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요번에 오늘 아주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밝혀주더라고요. 뭐 미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남미 지역에 부정선거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국가와 남미 쪽에, 개발도상국 쪽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그 나라에서는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리더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은 범죄자이거나 독재자이거나 깡패 같은 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라도 권력을 쥐고 국민들을 등쳐먹겠다고 하는 자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리더가, 자기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는 거는 범죄자들에게, 독재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 118개국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제공해 주고, 그 중에 25개 국가에서 부정선거로 내전이 일어났고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의제기하고 항의하는 국민들 짓밟고 무력으로 탄압을 했으니까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1대1로를 함께 하겠다는 불량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MBC처럼 이렇게 종중 매국노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탄압을 해요. 제재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대1로를 함께 하겠다고 부정선거로 불량국가가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외교 안 합니다. 무역거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불량 국가들끼리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량 국가들하고 모여서 힘을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중국의 1대1로가 이런 거예요. 비열하고 교활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패거리들을 끌어모으고
그 패거리 끌어모아서 자유진영 국가들과 대립하고 패권을 다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브릭스 참여 국가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다가 불량 국가를 만들어내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제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탄핵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지만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을 시키겠다면은 그 내란죄 원인이 뭡니까? 계엄 아니에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탄핵 재판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겁니다. 부정선거는 다뤄서는 안 되니까,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니까요. 부정선거를 입 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혼탁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중국이 원인이고 중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경찰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경찰 수뇌부가 자기들의 직속 상관인 청장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체포하고 구속했어요. 말 그대로 하극상으로 체포한 겁니다. 내란이라고 외치는 거, 저 종중 매국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내란이라고 결정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부정선거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간판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부정선거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불량 국가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 불량 국가들끼리 힘을 키워서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대치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앞잡이가 돼서 불량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행동대고 숙주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다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 선관위를 도와주고 선관위를 감싸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종중 매국노들한테 한 자리씩 부정선거로 앉혀준 거예요. 그냥 저것들 중국에 충성을 하고 중국에 매국노 짓을 해가지고 한 자리씩 얻어 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어떠한 자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역행위, 여러분들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작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조직들을, 국가기관들을 휘어잡고서 반역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론에 저것들이 얼마나 쏟아부어줬길래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개별적으로 언론, 경찰, 선관위, 입법부 모두 다 중국에 포섭되어 있고 중국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매국노들이에요. 중국의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반역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중 매국노들을 쳤빨고 있는 것들이 개념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요? 지랄 연병하고 있네. 대가리가 오염되어 있는 썩은 것들이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반역 패거리들의 앞잡이가 돼서 칼춤 추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공산주의 독재국가의 공안에게 가서 무엇을 배워옵니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찰이 무엇을 배워온다는 소리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독재국가의 공안은 국민을 대하는 개념조차 다르고 사회 질서조차 다릅니다. 저것들은 국민들을 하나의 소모품, 노예로 여기고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하나하나가 국가의 구성원이고 국가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중국 공안한테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다고 고위직 경찰들이 보름씩이나 중국에 가서 연수를 다녀오는 겁니까? 거기 가서 뭐 배운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이 반역 패거리들의 주축입니다. 일선 경찰서장들이에요. 2019년도 11월 11일 날 대한민국의 고위직 공무원들, 경찰들 10명이 보름 동안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연수받고 왔습니다. 무엇을? 그 자들이 그때 연수교육 갔던 그 10인이 대한민국의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이, 서장들이에요. 예, 영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그 중국에 갈 때도 그냥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제공을 해주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나고 그러고서는 중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낮은 산이니까 중국몽 함께 꾸겠다고.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항복을 하고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달에 대한민국의 경찰들을 중국 공안에게 교육받고 오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경찰 그 일선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의 직속 상관을 하극상을 벌려가지고 체포하고 구속한 거 아니에요. 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내란죄 성립이 됩니까? 누가 내란이라고 그거 결정해 줬어요? 지들의 일방적인 주장 가지고 하극상을 벌여서 경찰청장, 국방장관 전부 다 체포하고 구속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반란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반란 세력들이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따르면서 해본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아가면서 불법으로 탈법으로 서류도 위조하고 막무가내로 대통령 체포했잖아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건, 지금도 저 언론 행세를 하는 쓰레기들이 무슨 폭도니 뭐니 떠들어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경찰들이 정상적으로 집회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집회하는 사람들을 흥분시켜 놨었다고요. 그렇게 흥분시켜 놓고 그리고 이 좌파 유튜버들 이런 조작 방송하는 것들이 뒤에서 선동질을 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에 들어가는 셔터문을 경찰들이 열어줘가지고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 그 경찰이 에워싸고 있다가 그렇게 경비하고 있다가 셔터를 올려주고서 싹 빠져버립니다.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싹 빠져주니까 그 틈에 그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고 거기에는 좌파 유튜버들 선동질하는 것들 법원에 난입한 사건들 경찰이 조장해주고 경찰하고 작당을 하고 경찰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경찰들 제복 입고 있으면은 명찰 부착하고 계급장 부착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자기 계급을 감추고 자기 소속을 감추고 자기 이 얼굴을 감추고 하는 일이 무슨 공무입니까? 이렇게 명찰을 감추고 계급을 감춘 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회하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거예요. 영상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젊은 여성을 유도하듯이 그냥 패대기 치고 임산부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쓰러져 있는 여성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경찰 버스로 연세 드신 어른들을 밀어붙이고 경찰 버스로 집회하는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거,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워오는 겁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여러분들 한남동 관저 민노총 집회에서나 저 사단동 남태령에서 트랙터 몰고 오는 것들한테 경찰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찰들 일방적으로 조 터지고 나서 얻어 터지고 직장협의회라는 것들이 우리 경찰들 제발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징징대던 것들이 힘없고 약한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자유시민들의 집회는 그렇게 짓밟고, 그것도 힘있고 젊은 남자들은 못하고 힘없고 약한 여자들만 골라가면서 짓밟고 패대기 치고, 어디서 이렇게 개새끼만도 못한 짓거리를 배워온 거예요? 명찰 감추고 계급장 감추고 이렇게 힘없는 약한 사람들 짓밟고, 그리고는 붙잡힐까봐 도망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공무원들입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정상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념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으로만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가끔가다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반미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엄청나게 갑니다. 여자고 남자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결혼할 겁니까? CIA에 신고돼서 직장에 간다 해도 직장에서 미국으로 제대로 출장 가지도 못하고 자기들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건데, 하다못해 신혼여행도 못 갈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받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결혼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오늘 MBC 방송 보셨잖아요. 저것들이 완전히 중국의 굴종적인 방송을 하고 편향된 방송을 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중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 입국도 못 들어가서 취임식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도 중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작 방송 내보내고 추측 방송 내보내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방송국 재방송이나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유화적이고 중국의 굴종적인 정책을 피는 이런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은커녕 지금 일자리들 엄청나게 해고해야 되고 일자리 엄청나게 없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국가로부터 동맹이 깨지면은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배은망덕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 스스로 대한민국 스스로 지켜낸 겁니까? 75년 전에 북한이 침략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를 해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갈 때 미군과 유엔군들이 도와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지킨 겁니다. 자유진영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피를 흘리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역을 저질러서 중국에다가 상납을 해요? 이런 나라를 다른 나라가 올바르게 보겠습니까?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1위니 2위니 하지만은 저 반역 세력들이 권력을 쥐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요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디 외국 한번 나가려고 해도 이젠 그 나라에서 비자 발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이라 그러면은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요. 아주 인상 쓰고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인이라고 오해받아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해서 벗어나기도 하지만은 보세요.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되고 나서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건지. 왜 지금 기분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것들을 지지하고 추종하고 앞잡이가 돼서 칼춤 추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사회 정의, 법치, 뭐가 좋아지는 게 있어요? 중국이 속국이 되면은 대한민국에 뭐가 나아지느냐 말입니다. 예, 시간이 넘었네요. 우리 수문장님들께서 문 닫으신다고. 아니, 우리 수문장님들 문 닫고 어디 가셔야 됩니까? 문 닫는 시간 너무 잘 지키셔. 아, 저도 방송 끝나고 조금 있다가 동아면세점 앞에 가보려고 합니다. 동아면세점 앞에 헌법재판소에서 분신하신 분, 추모식장을 거기에 만드는 것 같아요. 이따 방송 끝나고 거기 참배하고 와야죠. 자, 우리 수문장님들 독촉에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변덕이 심한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좋은 날,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